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지난 6월 1일부로 다주택자와 2년 미만 단기 보유자 그리고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택시장에는 집값이 쉬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주택가격 상승률 역대 최고, 신고가 갱신, 공급 부족, 매물 잠김, 거래 절벽 등등 이 부동산 시장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에 보도된 기사 내용 위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경제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4086가구 대단지도 매물 제로, 양도세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판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양도세 강화 후폭풍으로 거래 절벽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 부를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는데요. 현실화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4086가구 대단지가 어디냐면요. 수원역, 여기가 수원역입니다. 수원역 북쪽에 이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아파트입니다. 올해 2월 달에 입주했었는데요. 매매 가능한 물건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표는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도세율입니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플러스 20%, 3주택 이상자는 플러스 30%, 그리고 분양권은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입니다. 특히 이 분양권은 조정지역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 단기 보유 과세인데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그리고 2년 이상은 기본세율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양도세율이 높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이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 이 안수남 세무사는 이 양도세 강화가 매물 잠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건을 상담하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는 한 건밖에 없고 대부분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한다.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하고도 주택이 남는 사람이 심지어 부모에게까지 증여하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양도세율이 이렇게 높은데 양도를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선택은 증여밖에 없는 거죠. 자녀에게 증여하고 또 남으면 부모에게까지 증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이 수도권 주요 단지 매물 현황인데요.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매물 한 건도 없고, 이 용인 수지의 성봉역 롯데캐슬 파크9 역시 한 건도 없고, 이 수원 장안구의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한 건 있네요. 그리고 이 시흥 인천 계양구에 각각 한 건씩, 결국에 이 전체를 한번 제가 가구 수를 더해보니까 약 10,000가구 정도 되는데 매매 가능한 물건은 단 3건밖에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최소 2년 거주를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년 거주도 하지 않고 누가 팔겠습니까? 시장에서 매물이 잠기면 수요가 살아있는 한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줘야 하는데요. 취득세와 종부세를 강화했다면 양도세로 퇴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말했죠. 신축 공급은 빵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기존 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하는데 정작 양도세가 기존 주택 매물이 나올 수 없도록 틀어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주택시장 안정은커녕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한국경제 내용입니다. 이 8억짜리 집 하나 파는데 세금만 3억, 갈아타기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이 양도세 최고 75%까지 올라 매물 없고 호가 급등, 다주택자 증여만 크게 늘어 집주인들 세율 완화 기대에 일단 버티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이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인데요.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죠. 그리고 아래 그래프는 서울시 주택 증여 현황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인데요. 크게 증가를 했죠.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 매물이 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거나 양도세 완화나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버티기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 버티기에 나서는 사람들 외에는 이 팔고 싶은 사람인데요. 결국 이 사람들은 이렇게 증여를 선택했습니다. 이 내다 팔 수 없으니 결국 다주택자가 주택 정리를 위해 선택하는 길은 증여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 제목에서처럼 이 갈아타기를 포기합니다. 자, 이 갈아타기는 대부분 현재 집보다 위로 하려고 하는데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현재보다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더 좋은 위치 등등 누구나 원하는 내 집 마련 이동 경로 아닙니까? 그런데 세금 때문에 갈아타기를 포기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도세를 내고 나면 갈아탈 돈이 부족한 거죠.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현재 집에서 늙어 죽으란 말입니까? 세 번째 기사입니다. 뉴데일리 경제신문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119%, 공급 부족, 양도세 부담 후폭풍이라는 제목이고요. 이 지지 옥션에서 6월 경매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이 수도권 낙찰가율이 112.9%, 2001년 이후에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내동 아파트는 72명이 경쟁해서 감정가의 2.3배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 표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와 낙찰가율 추이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의 경매 진행 현황인데요. 이 낙찰가율이 이 작년 9월 그리고 올해 2월 이 두 달을 빼고는 대부분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달에는 119%의 낙찰가율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지난달 이 전국의 낙찰률은 40.4%이고 낙찰가율은 79.9%였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은 119%, 수도권은 112.9%의 낙찰가율로 이 전국의 평균보다 한참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 이 매물 부족, 이 양도세 부담으로 인한 공급 부족, 결국 이 매물 부족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있고요. 이 불안정한 매매 시장에 이 부담감이 는 수요자들이 이 경매 시장으로 관심이 전환된 이유라고 합니다. 이 경매 시장까지 완전 불장입니다. 다음 뉴스는 매일경제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이 평범한 실수요자 분양권 다운 계약, 다주택자는 위장이용까지 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이 부동산 세폭탄에 1980년대 탈세 기법까지 소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다양한 부동산 관련 탈법 행위가 있는데요. 명의신탁, 다운계약, 위장이혼, 동의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불법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의 명의신탁 사례입니다. 이 다주택자 B씨는 지난해 말 3억 원 이하인 인천 재개발 주택을 모친 명의로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로 서울에 한 채, 남편 명의로 경기도 안산에 한 채를 보유해 추가 투자하려면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등이 치솟게 된다. 이 B씨는 자녀들 시집 장가갈 때 보태줄 요량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규제 때문에 내 이름으로는 못하니 모친 이름을 빌렸다며 이 정부가 노후 보장은 안 해주면서 투자길은 다 막아놓아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썼다고 말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이면 취득세율이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12.4%죠. 어마어마하죠. 만약 85제곱미터 초과라면 13.4%죠. 지금 이 B씨가 산 집이 3억 원이라면 이 취득세 계산을 해보면 3,720만 원인데요. 이 정도 세금 내고 살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렇다 보니 명의신탁이라는 불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겁니다. 참고로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라면 취득세 중과 대상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다운계약 사례인데요. 예전에는 양도세 납부에 부담을 느낀 분양권 매도인들이
다운 거래를 먼저 제한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트렌드가 바뀌었다. 이 공인중개사 B씨는 양도세율이 뛰면서 이 분양권 매도인들이 매수인에게 양도세를 대신 납부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되자 매수인들이 먼저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 다운계약은 매도인은 양도세를 덜 내게 되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덜 내지만, 나중에 매수인은 양도할 때 양도 차익이 많아져서 양도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6월 1일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를 하게 되면 그 양도세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보유는 60%로 중과세 대상입니다. 이렇다 보니 다운계약이라는 불법의 유혹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B씨는 양수인에게 불리한 조건임에도 입주 아파트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분양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다운계약이라고 하는 불법이 횡행한데도 분양권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고 있다니 말이 안 나옵니다. 이 불법을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 세 번째, 위장이혼에 관한 사례입니다. 이 종부세 부담을 느낀 은퇴자 부부가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50대 후반인 C씨 부부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 강동구 아파트 두 채를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올해 예상 종부세만 3천만 원이 넘는다. 이들은 이혼 후 아파트를 나누어 단독 명의로 보유할 계획이다. 결혼을 유지한 상태에서 각각 아파트를 부부 중 한 명의 단독 명의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이혼으로 인한 소유권 이동과 달리 증여세가 발생한다. 증여재산 가액이 6억이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하겠죠. C씨는 오죽하면 가짜 이혼까지 생각하겠느냐며 말도 안 되는 정부 정책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던 계획이 엉망이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종부세나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나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이혼을 하게 되면 과세당국에서 사후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장소나 지하철이나 버스 승하차, 그리고 휴대폰 송수신 장소 등등 이런 것으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만약 위장이혼이 발각되면 오히려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되니까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비입니다. 이 동의비에 대한 사례인데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다음 슬그머니 새 세입자를 들이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엄정숙 변호사는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고 추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문제 삼지 않는다며 합의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다며, 하지만 추 기존 세입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런 합의서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자, 이 동의비는 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들이기 위하여 동의비를 주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2년간의 인상액을 계산해 보면 그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매도를 하기 위하여 집을 비워줘야 하는 조건일 때 세입자에게 동의비를 주면서 나가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세입자가 주인에게 나가줄 테니까 동의비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행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보다는 오히려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 않는지 정책 당국자들은 심도 있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집값이 오른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점점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사전청약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사전청약입니다. 분양가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특공을 제외하면 당첨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이고, 그리고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은 10년 이상 기다려야 하고, 당장 사서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 없다 보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인데요. 이 공급 부족을 해결하려면 투 트랙으로 가야 합니다. 한 축은 신축 공급, 또 하나의 축은 기존 주택 공급인데요. 이 신축 공급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사 공급 대책, 3기 신도시, 민간 재개발 재건축, 기타 등등으로 이 진행해 나가고, 또 하나의 축, 이 기존 주택 공급은 양도세 세제를 전면 개편하여 점점 꼬여가는 주택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이 기존 주택의 출구를 열어줘야 합니다.
이 투기꾼 잡으려다가 부동산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